3점 테스트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음파 측정기가 있고 음원이 있는데 음원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림 나에서 보면 자, 음원의 왼쪽에서 1번 지역이라 그러고 오른쪽으로 2번 지역이라 그러면 1번 지역에서 측정한 파장을 알 수 있죠. 이제 파장이 3L이 되고 2번 지역은 오른쪽에서 측정한 파장은 4L이 되겠네요. 근데 V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되는데 얘가 일정하니까 왼쪽에서의 측정되는 진동수를 F 프라임 얘를 진동수는 4F 프라임이라 그러면 오른쪽에서 측정되는 진동수는 3F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우선 기억은 속도를 구하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갔을 때 진동수가 커지고 왼쪽에서 측정했을 때 1번 지역에서 측정했을 때 진동수가 커지고 2번 지역에서 측정했을 때 진동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 음원은 왼쪽으로 속도 V 프라임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소리의 속도를 저희가 V라 그러면 자, 왼쪽에서 측정했을 때의 진동수는 4F 프라임이 될 텐데 이게 1번에서 측정한 거죠. 4F 프라임은 가까워지는 쪽이니까 음원이 V V 프라임 분의 V에다가 F0가 되겠죠. 그리고 2번 지역 오른쪽에서 측정했을 때는 진동수가 3F 프라임이 될 텐데 얘는 V 플러스 V 프라임 분의 V F0가 되겠네요. 그래서 1식에서 2식을 나눠주면 3분의 4는 V V 프라임 분의 V 플러스 V 프라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4V 4V 프라임은 3V 플러스 3V 프라임이 되니까 자, V는 7V 프라임이 되겠네요. 따라서 V 프라임은 7분의 1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원의 속도는 음파의 속도에 소리의 속도의 7분의 1 V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언을 보면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음파의 진동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니언은 도플러 이펙트를 공식에 넣고 구하면 되겠죠. 자, 2번 지역에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주파수를 진동수를 F라 그러면 F는 V 플러스 7분의 1 V분의 V F0가 되겠죠. 그래서 7 플러스 1분의 1 7 F0가 되겠네요. 따라서 F는 8분의 7 F0가 됩니다. 그래서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진동수는 8분의 7 F0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처음에 음파의 음원이 발생한 데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음원이 X인 지점이라도 발생했으면 소리가 음파 측정기까지 간 시간과 음원이 6L까지 간 시간이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라는 게 시간분의 거리죠. 근데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왼쪽으로의 음원의 속도는 7분의 1 V죠. 얘가 간 거리가 이 지점을 X라고 했으니까 X-6L이 되겠죠. 이 시간하고 소리가 음파 측정기까지 간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소리의 속도는 V분의 음파 측정기는 14L에서 빼기 X를 해주면 음파 측정기에서 처음에 음원까지의 거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V를 약분해주고 정리를 하면 7x-42l은 14l x가 돼서 8x는 56l이 되네요. 따라서 x는 7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 출발하는 데가 7l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음파 측정기는 정지해 있고 음원 A와 B가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음원 B는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부딪혀서 왼쪽으로 오죠. 그리고 음원 A는 아직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나에서 나와 있는 게 A에 대한 B의 상대의 속도죠. 그러면 나에서 알 수 있는 기울기를 보면 속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를 보면 2t0분의 1이니까 이때 속도는 t0분의 t가 되고 2t0부터 4t01까지의 속도를 보면 2t0분의 3d니까 얘는 마이너스 2t0분의 3d가 되겠네요. 얘가 v가 되겠죠. 근데 이 v라는 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니까 vb 마이너스 va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을 속도를 플러스라고 그러면, 자, 첫 번째 0에서 2t0일 때까지는 vb 빼기 va를 해주면 얘가 t0분의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2t0에서 4t0까지는 b가 마이너스 vb로 움직인다는, 이때 b의 속도는 같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랬죠. 이거 빼기 va를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t0분의 3d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va와 vb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1식과 2식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va는 마이너스 2t0분의 d가 되겠네요. 따라서 va는 4t0분의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식을 1식에 넣어주면 vb도 구할 수 있죠. 자, vb는 4t0분의 5d가 되겠네요. 그래서 va와 vb를 구할 수 있죠. 그럼 A는 오른쪽으로 4t0분의 d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B는 오른쪽으로 처음에는 4t0분의 5d의 속도로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 오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해서 4t0분의 d를 v'이라고 두면 va는 v', vb는 5v'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도플러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 A, B가 T0일 때 발생시킨 음파 측정에 측정한 진동소의 차는 T가 3T0일 때 발생시킨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진동소의 차와 같다고 그랬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진동수가 큰 걸 보면, 자, 처음에는 A는 음파 측정기에 가까워지고 B는 음파 측정기에서 멀어지므로 A의 진동수가 더 크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차이는 FA 빼기 FB가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진동수에서 B의 진동수를 빼주면, 자, A의 진동수 소리의 속도를 V라 그러면 A는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V-V' 분의 VF0가 되겠죠. 여기서 B의 진동수는, 자, B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V 플러스 5V 분의 VF0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T가 3T0일 때는 A와 B가 둘 다 가까워지는데 B의 속도가 더 빨리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때 이제 진동수는 B가 A보다 더 크겠네요. 그래서 FB-FA를 해주면 이때는 이제 B가 마이너스 5V'으로 가까워지니까 VF0, B의 진동수는 이렇게 되고, A의 진동수는 V 플러스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V 마이너스 V 프라임 분의 VF0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5식과 6식이 같아져야겠죠. 자, 그러려면 F0와 V를 다 소거시켜 준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V 마이너스 V 프라임 분의 1 마이너스 V 플러스 5V 프라임 분의 1은 V 마이너스 5V 프라임 분의 1 마이너스 V 마이너스 V 프라임 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V 마이너스 5V 프라임 분의 1 플러스 V 플러스 5V 프라임 분의 1은 V 마이너스 V 프라임 분의 2가 되겠네요.
v제곱 마이너스 25 v 프라임의 제곱분의 2v는 v 마이너스 v 프라임분의 2가 되니까 2도 약분해주고 정리해주면 v제곱 마이너스 v 프라임은 v제곱 마이너스 25 v 프라임의 제곱이 되네요.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주면 v 프라임 v 프라임으로 묶어내야겠네요. 그러면 v 프라임에다가 v 마이너스 25 v 프라임은 0이 되겠네요. v 프라임이 0이 아니니까 v는 25 v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 프라임을 값을 대입해 주면 25 곱하기 4t 제로분의 d라 그랬죠. 그래서 4t 제로분의 25 d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속도는 4t 제로분의 25d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도플러 효과에 대한 실험이네요. 버저를 줄에 따라 가지고 원운동을 시키면서 진동수 측정 장치로부터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죠. 이제 위에서 그림을 보면 버저가 이제 돌게 되고 진동수 측정 장치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움직일 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A의 속도가 1번, 2번, 3번, 4번이라 그러면 1번과 3번일 때는 속도가 0이고 2번과 4번일 때 속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최대가 되죠. 이제 1번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할 때 이제 속도가 증가하죠. 근데 속도가 증가하는데 멀어지고 있으므로 진동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여기 t0일 때 보면 여기 t0일 때는 속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네요. 진동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하면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일 때가 t0가 되고 그 다음에 2t0일 때는 1번일 때가 2t0가 되겠네요. 2t0일 때는 1번이 되고 3t0일 때는 다시 3번의 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버저의 운동 주기는 3번에서 다시 3번 오는 데까지 2t0가 걸렸으므로 주기는 2t0가 맞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언을 보면 진동수 측정 장치가 1.5t0이다. 자, 1.5t0일 때는 진동수가 최대가 되죠. 진동수가 최대가 될 때는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속도가 최대일 때가 진동수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때 4번 지역을 지날 때 진동수의 측정장이 가까워지면 이동할 때 4번이니까 가까워지면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니언도 맞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진동수 측정 장치가 2t0이다. 자, 2t0일 때는 요 1번 위치에 있을 때라 그랬죠. 음파는 버저가 진동수 측정장을 가장 멀리 위치할 때가 아니고 가장 가까울 때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라디오 신호를 우리가 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처음에는 진동수가 F1인 소리에다가 진동수가 F0인 신호를 실으면 A 같은 신호가 만들어서 보내게 되죠. 두 번째를 보면 F1에다가 EF0인 신호를 실으면 B와 같은 신호가 만들어져서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가 안테나를 통해서 얘를 받아가지고 이 코일과 축전기의 역할은 코일과 축전기 때문에 생기는 공명 주파수가 있죠. 공명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공명 주파수가 있는데 여기에 맞는 주파수만을 선택해서 정폭이 돼서 우리가 듣게 되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진폭이 변화하는 주기는 A와 B가 같다. 얘는 주파수 변조 방식이니까 진폭의 변화 주기는 같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언을 보면 나에서 수신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F0이다. 자, 나에서는 P에 의한 방송만이 들린다 그랬으니까 P의 진동수가 EF0죠. 그러면 수신 회로에서 공명 진동수가 EF0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F0가 아니고 EF0가 되니까 니언은 틀렸죠.
자, D것을 보면 나에서 축전기의 간격을 D로 크게 하면, 자, 축전기를 C 값은 입실론 제로 D분의 A니까 다른 건 똑같은데 D가 커졌다 그랬죠. 그죠? 그럼 C가 작아지겠죠. 자, C가 작아지면 공명 주파수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C가 줄어들면 F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EF0를 받다가 EF0보다 큰 주파수를 수신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A에 의한 방송이 들린다 그랬는데 A는 F0니까 EF0보다 작은 진동수의 파장이니까 얘는 듣지 못하겠죠. 그래서 EF0보다 큰 주파수를 듣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D가 또 틀렸죠.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교류 전원이 있고 전류기에서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데 스위치가 A, B, C가 있죠. 자, R은 다 연결되어 있고 A에 연결했을 때는 X로 연결되고 B에 연결하면 Y, C로 연결하면 YZ 소자에 연결되어 있고 XYZ는 저항 코일 축전기를 나타내네요. 자, 우선 S를 A에 연결하면 주파수하고 상관없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X는 저항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X는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B에 연결했을 때 Y죠. 자, Y에 연결하면 진동수에 따라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가 줄어드네요. 자,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가 줄어드는 것은 코일의 역할이죠. 그래서 Y는 코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코일이고, 자, Z는 자, C에 연결할 때 YZ가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공명 주파수가 하나 나오죠. 공명 진동수가 하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L과 C를 연결할 거니까 자, Z는 축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X는 저항이다. X는 저항이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니은은 S를 C에 연결할 때 자, Z는 축전기라 그랬죠? 그래서 축전기에는 진동수가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게 되죠. 저항이 줄어들어서 진동수가 클수록 축전기는 전류가 잘 흐르죠.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는 저항의 역할이 작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동수가 작은 F1이 저항의 역할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D것을 보면 S를 C에 연결하고 R 저항값을 바꾼다 그랬을 때 X를 C에 연결하고 R 저항값을 바꾸면 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F2보다 커진다. 공명 진동수를 F0라 그러면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입니다. 그래서 코일의 L값과 축전기의 C값에만 관계하지 R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F2로 일정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D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 저항과 축전기가 코일로 이루어졌는데 스위치를 달았죠. 이제 여기서 바뀌는 게 이제 축전기죠. 자, A에 연결했을 때는 축전기 A고 B에 연결했을 때는 축전기 B인데 A의 내부는 진공이고 B의 내부는 유전체로 채워져 있으니까 B의 C값이 A의 C값보다는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CB가 CA보다는 크게 됩니다. 그러면 공진 주파수를 F0로 가면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니까 C가 커질수록 F0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C가 큰 거는 B인데 공진 주파수는 더 작아야 되니까 자, P가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고 그 다음에 Q가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P는 S를 A에 연결했을 때의 결과이다. P는 B에 연결했을 때의 계획은 틀렸네요. 자, 니은은 S를 A에 연결했을 때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은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F1일 때가 F2일 때보다 작다. 자, 저항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보면 A에 연결했을 때는 Q에 대한 그래프를 봐야 되죠. 그러면 F1과 F2가 있는데 F1일 때가
전류가 더 작게 흐르죠. 근데 V는 IR이니까 저항에도 흐르는 전류가 이 I가 되겠죠. 그래서 F1일 때가 F2일 때보다 더 작은 전류가 흐르니까 걸리는 전압도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자, D것을 보면 S를 이제 B에 연결했을 때 코일의 저항 역할은, 자, 코일의 저항 역할은 진동수가 클수록 커지죠. 그래서 진동수 F2가 F3보다 작으니까 저항 역할도 더 작아지고 코일에서의 저항 역할은 F2가 F3보다는 더 작겠죠. 그래서 D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